안녕하세요, 여러분. 방문각 에듀에서 제공하는 2014 전산회계 2급. 자, 이제 2장 시간입니다. 자, 우리 1장에서는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배워봤고요. 33페이지 펼쳐보시면 2장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2장에서는 회계의 순환 과정과 결산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가실 건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2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 시간에 1장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발생과 이연 개념이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의 절차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복리후생비라든지 차량 유지비, 현금 이런 세부적인 계정 항목들은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항목들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계를 접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부적인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요. 큰 틀부터 배워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혹은 격리 실무를 조금 해보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현금, 자비, 이거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단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집을 지으려면 가구부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닦고 일단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둥 세워야 되죠? 기둥 세우고 제일 중요한 지붕도 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땅을 닦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자, 회계의 순환 과정과 결산을 배우는 건요. 마치 토목공사 하는 것? 여기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구를 어떤 걸 하지? 창문에 커튼은 어떤 걸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접목시켜가지고 이 가구가 하얀색이니까 모두 다 하얀색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없어요.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맨 나중입니다. 마치 인테리어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조금 알고 계셨던 계정 과목들이라든지 그런 지식들은 접어두세요. 1회독, 2회독을 하시다 보면 대입이 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이거였구나. 이때 자비익이라는 걸 잘 몰랐었는데 이거였구나 라고 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회계의 순환 과정 및 결산 절차에 대해 같이 배우시게 될 텐데요. 자, 회계는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 도입부가 가장 또 어렵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입니다. 돌고 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오죠? 이것처럼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 도입부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최대한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자, 2장 회계의 순환 과정 및 결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의 순환 과정이란 회계 기록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사건에 밑줄 그으세요. 경제적 사건을 식별한대요. 이게 인식한다라고도 합니다. 식별하여 장부상에 기록한 후, 장부상의 기록은 여러분 배웠습니다. 분계라고도 하고요. 회계처리라고도 합니다. 이를 요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자, 재무제표는 많이 들어본 용어죠. 재무제표 5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재무제표의 5가지. 1번 재무상태표, 2번 손익계산서, 3번 그렇죠. 현금흐름표, 4번 자본변동표, 5번 주석. 그렇죠. 재무제표 5가지를 이해하고 계시는 과정인데요. 결론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회계가 돌고 돈다고 하는데 결과물은 재무제표다 라는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다.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다. 이미 배웠고요. 자, 그러면 회계 순환 과정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표 보세요. 거래를 식별하래요. 간단하게 적을게요. 식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려워요. 식별. 자,
33페이지 보니까 회계상 거래인지 판단하래요. 뜬구름 잡는 소리죠. 아이고. 자, 이게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래냐 아니냐에 따라서 회계상의 거래만 식별을 해라라는 거죠. 직원 공고를 내서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직원 공고를 내서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자,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거래입니까? 회계상의 거래입니까? 채용하기로 한 거는요, 거래가 아니에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들으세요, 마음 편히. 그러면 이 직원이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한 달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급여를 2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5월 1일 날. 이건 회계상의 거래입니까? 이건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집을 구매하려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럼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네. 뭐 1층인데 괜찮아요. 1층인데 아이가 있으니까 뭐 1층인데 괜찮아요. 제가 그랬어요. 굳이 1층 집 샀습니다. 저도. 뛰어다닐까 봐. 층간소음 문제가 요새 심하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자, 1층을 샀는데 1층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 집 마음에 드네요. 제가 계약할게요. 이거 회계상의 거래입니까? 제가 마음만 먹은 거예요. 계약하겠다고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얘기만 했어요.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래는 맞죠? 아니, 말로 한 것도 거래죠. 바로 가서 실무적으로는 뭐 바로 가서 계약서 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거 가지고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계약금을 1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계약금을 지급하는 순간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자,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컴퓨터를 파는 회사가 우리 회사예요. 띠리릉 전화가 왔어요. 주문이 들어왔네요. 100대. 내일까지 가져다 주세요. 우리는 당연히 거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는 맞아요. 전화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 그래, 잘 됐다. 빨리 포장하고 운반, 용달 불러.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100대를 주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회계상의 거래입니까? 라는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라는 건 맞아요. 회계상의 거래라는 용어를 제가 계속 쓰고 있죠?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내일 주기로 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다면 물건을 인도하는 순간 우리 회사의 상품이 다른 회사로 주문한 A 회사로 가는 순간, 납품이 되는 순간, 인도하는 순간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돈 못 받았어요. 받든 못 받든 상관없어요. 이때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인도되는 순간 수익이 인식돼야 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는 조건이 있네요. 회계상의 거래는요, 조건이 있어요. 일단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가져와야 돼요. 증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로만 직원 출근하세요. 제가 말로만 주문을 받았어요. 제가 말로만 계약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실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회계상의 거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 돌고 도는 과정은요. 돌고 도는데 처음에서 한 번 도는 것만 익히면 되겠죠. 계속 돌고 돌 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자, 1번 식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인식한다라는 어려운 말도 씁니다. 익혀두셔야 돼요.
익혀두셔야 돼요. 식별, 인식 같은 말입니다. 회계상의 거래인지를 식별을 해서 회계상의 거래라고 판단이 된다면 2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분계라는 걸 하게 됩니다. 분계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짝대기 쫙 긋고 오른쪽을 대변, 왼쪽을 차변. 이렇게 그냥 기록해 주는 거라고 했죠? 금액도 기록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요. 한번 해볼까요? 이 분계의 특징은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상품 100만 원을 현금 주고 구입했다. 제가 뭐 분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보세요. 상품 배울 거니까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이겁니다. 상품을 현금 주고 샀다라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리고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었습니다. 차변과 대변 요소로 나누어요. 이거를 회계의 특성상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 또 금액이 적혀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 검증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증.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 차대라고 안 한다고 했어요.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분계를 하면 이게 이제 분계예요. 이렇게 적는 게 분계고 이거를 이제 실무편에 가면요. 입력한다라고 해요.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됩니다. 회계 1급으로 가면요.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되고요. 이 메인 매출 전표까지만 입력이 되면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 결산의 순서까지 회계의 순환 과정은 거의 전산이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개념이 튼튼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론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일반 전표 분계부터 시작하신다면 전산회계 2급은 따실 수 있어요.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1급으로 갈수록 전산 세무 개념이 도입되면요. 전산 세무는요. 회계에 세무가 더해져요. 쉽게 말하면 회계와 세무를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법이라는 개념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회계학과 세법을 같이 배우셔서 그거를 실무로도 구현해 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든지 결산의 절차라는 이론적인 과정들을 무시하고 혹시라도 격리 실무를 조금 해보셨다고 해서 일반 전표나 실무편의 일반 전표 오류 수정 같은 문제 푸신다면 여러분들 나중에요. 이 원리 자체, 순환 과정 자체 이런 이론적 부분들 부족하시면 굉장히 헤매시게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회계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기초 진입장벽이 가장 높고 어렵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게 순환과정 다 말씀도 안 드리면서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도 제일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이해하기 힘들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2회독, 3회독 하시면 분명히 그 큰 틀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틀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이론이든 실무든 많이 담깁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마음 편히 제가 1장, 2장까지는 조금 진도가 천천히 갑니다. 자, 이제 3장에 가게 되면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세부적인 항목들, 이름표들 개정 과목입니다. 개정 과목들의 성격에 대해서 배우고 특이한 사항들을 계속 그러니까 제가 주의를 드릴 텐데요. 그때는 진도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큰 틀은 이미 익히신 상태에서 담는 거니까. 되셨죠?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 분계라는 걸 하고요. 분계는요. 회계 처리한다고도 하죠. 회계 처리라고도 하고요. 실무에 가시면 전표를 입력한다라고도 해요. 입력한다. 전표 입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분계는요.
분개를 하면 이런 거죠. 5월 1일 회사 직원의 저녁 식대를 지급했다. 현금으로.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옵니다. 복리후생비 10,000원. 다시 쓸게요. 너무 저도 못 알아보겠어요. 복리후생비 10,000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 10,000원. 자, 5월 2일이 됐습니다. 상품을 현금으로 샀네요. 차변에 상품 100만 원짜리.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분개의 특징은요. 이렇게 계속 적어 나가는 것을 분개장이라고 합니다. 분개장. 분개장부란 소리죠. 자, 분개장에 기입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분개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특징이 뭐죠? 특징이요. 날짜 순서대로 그냥 기입됩니다. 쭉. 마치 일기 쓰는 것처럼. 일기장처럼. 날짜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5월 3일, 4일, 5일, 6일. 오늘 10가지의 거래가 있었으면, 회계상 거래가 있었으면 10개의 분개가 있는 거예요. 날짜별로 배열이 되는 것이 분개장이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름인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복리후생비, 상품, 현금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제가 분명히 거래는 기록했는데 격리직원 입장에 사장님이 이제 오늘 지금 현재 현금 시제가 사무실에 현금이 얼마 있죠?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분개장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현금을 다 어떻게 더하거나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현금이 나간 거죠? 우리 회사 현금이 나간 거예요.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하고 빼고 뭐 물건 팔아서 현금을 5월 3일 날 500을 받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 되겠죠? 일단 분개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제가 지금 회계 순환 과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현금이 나가고 들어왔고 결국은 얼마인가요? 499만 원인가요? 아니다. 399만 원인가요? 암산이 잘 안 돼요. 자, 잔액은 399만 원이에요. 맞아요? 맞죠? 10,000원, 101만 원 쓰고 500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걸 이렇게 더해봅니까? 사장님이 현금 물어볼 때마다 혹은 우리 이번 달에 복리후생비 얼마 썼지? 라고 했을 때 또 다 더해야 돼요. 더하고 빼야 돼요. 이렇게는 참 뭔가 좀 복잡해지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개는 이렇게 합니다. 분개를 한 다음에 이 분개장이 작성이 되면 이게 분개장이죠. 분개장이 작성이 되면 계정별 원장이라는 걸 만들어요. 해볼까요? 계정별 원장. T계정. 현금만 해볼게요. 현금만 모아놓는 계정 원장이에요. 이걸 원장이라고 해요. 보세요. 5월 1일입니다. 현금이 대변에 있었죠? 분개장의 대변이면 계정별 원장, 현금 원장에도 대변입니다. 금액을 적어줘요. 10,000원. 그런데 이 계정 과목은요, 상대편 적어주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그러면 또 현금 여기 있네요. 5월 2일.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의 대변에다 금액을 적어줘요. 그대로 대변이면 대변, 차변이면 차변. 날짜 적어주고요. 5월 2일. 이 계정은 현금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만 모아놓은 거니까. 제목이 현금이잖아요. 현금 원장이거든요. 상대편을 적어줘요. 상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없다고 쳐봐요. 이 계정 원장만 주어진다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현금 계정이 대변에 오고 복리후생비였어요. 현금이 나갔는데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썼나 보다. 5월 1일 날. 이거는 현금을 우리 회사에서 현금이 나갔는데 지출이 됐는데 상품을 사려고 썼나 보다. 5월 2일 날.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정원장입니다. 계정별 원장. 이렇게 계정별로 묶어놓는 거예요. 이거를 자동으로 해줘요. K랩이든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K랩에서 자동으로 분계장만 분계만 하시면 분계장에 되고요. 분계장이 작성이 되면서 각 계정별 원장에 작성이 됩니다. 자, 이 다음에요. 모든 계정이 그럼 있겠죠. 뭐 현금, 상품 매출 원장이 있을 거예요. 이 원장들을 합쳐놓은 것을 또 다 합쳐놓은 것을 총계정의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만 아시면 돼요. 자동으로 되니까. 저희가 뭐 손댈 것도 없이 자동으로 돼요. 이 절차가. 전산에서는, 실기에서는. 이 총계정 원장으로 이 분계한 것을 이동시켜 줍니다. 전기라고 해요. 뭐 우리 전입신고한다. 뭐 이런 전자죠. 이동해서 기입한다. 전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전기가 시험에 단골로 출제가 돼요.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전기시켜준다. 이동시켜주는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고 한다. 자, 되셨나요? 자, 분계까지는 했고요. 자, 회계상의 거래인지를 식별해서 인식해서 분계를 하면 분계장이 작성이 되고요. 분계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뭐? 날짜별로 기입된다. 날짜별 기입. 그래서 좀 불편한 면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 총계정 원장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기라고 합시다. 전기를 해요. 전기는 분계장을 총계정 원장이에요. 계정 다 모아놓은 것.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과정을 말합니다. 옮겨 적는다. 이거를 여기까지를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났냐? 아니죠. 12월 31일이 되면 우리 회사가요. 회계기간 기억나세요? 회계기간 기억나셔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4년 단기. 우리 회사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렇죠?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제가 이게 회계의 순환 과정은 돌고 도는 과정인데 결과물이 뭐라고 했죠? 결국 딱 하나의 결과물밖에 없습니다. 재무제표 만든다. 그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재무제표 5개 있는 건 해봤고 재무제표는 왜 만들죠? 왜 만들까요?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죠.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 이용자들.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 했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뭐 투자할 사람들 아니면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줄 은행들, 투자자들. 그 다음에 처음에 자본을 댄 주주들 굉장히 관심 있겠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또 은행, 국세청, 세금 걷어갈 때들도 궁금하죠? 뭐 국세청, 구청에서도 세금 걷어가니까. 내부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들, 실제 경영하는 경영자들, 대표이사들, 그 다음에 직원, 임원 이런 사람들이 내부정보 이용자예요. 어찌됐든 정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재무제표고요. 이 재무제표가 결과예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회계가 순환되는 거죠.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식별하고 분계하고 분계하면 분계장이 작성이 되는데 이 분계장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과정 전기까지를 매일매일 반복을 합니다. 회계팀에서는.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4번. 시산표라는 걸 작성해요. 시산표.
시산표를 작성해요. 시산표. 이제 결산 절차라고 해요. 결산의 뭐 예비 절차, 본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33페이지에. 4번에 결산의 예비 절차, 수정 전 시산표 작성. 근데 저는 시산표라고만 했어요. 5번에 수정 분계라는 걸 합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수정 분계. 결산 분계라고도 해요. 쉽게 말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더 자세하게 그 뒷장 하면서 배울 건데요. 정리할 것들, 예를 들어 내년도 월세인데 미리 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년도 월세인데 미리 냈는데 올해 경비로 해놨어요. 비용으로 해놨어요. 그런 것도 좀 정리해줘야 돼요. 올해 비용이 아닌 것들. 왜? 수익과 비용이 대응돼야 되잖아요. 배웠습니다. 그 개념 배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결산 분계, 수정 분계 한다라고도 하고요. 이 수정 분계를 하고 나서 6번에 또 시산표를 작성해요. 이 시산표가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모든 100% 검증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대차가 안 맞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 대변과 차변 금액이 안 맞는다든지 뭔가 오류가 나는 금액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는 게 시산표입니다. 자, 수정 전의 시산표가 수정 전 시산표고요. 수정 분계, 결산 분계 이후의 시산표를 한 번 더 봐서 검토를 하는데 이거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자, 이렇게 이거는 결산 절차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니까요. 수정 전 시산표를 결산의 예비 절차다. 5번, 6번을 수정 분계하고 결산 분계하고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는 것을 결산의 본 절차다라고 하죠. 자, 이 6번까지 끝나면요. 드디어 재무제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인 재무제표가 나오면서 회계의 1순환 과정이 끝납니다. 자, 이 순환 과정을 계속 매 회계 기간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다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재무제표를 완성을 한다, 마지막에. 자, 재무제표 작성인데요. 뭐 여기 장부마감 돼 있네요. 장부마감. 실무에서도요. 장부마감 손으로 안 합니다. 자동으로 해줘요. 이거 자동. 전기도 자동. 뭐 수정 전 시산표도 자동으로 나와요. 자, 실무에서 여러분들 실기평 가셨을 때 직접 하실 것 이거 식별, 그 다음에 분계, 결산 분계 딱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다 조회예요. 이 전기하고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는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장부 마감도 자동으로 되는데 장부 마감의 순서가 있어요. 전산상의 순서가 있습니다. 전산상의 순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결산의 본 절차인 결산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회계의 순환 과정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뭐라고요? 거래를 식별하고요. 인식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가 매해 이론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번 분계합니다. 회계 처리하는 거다고도 하고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분계장이 작성이 되죠. 분계장의 특징은 날짜별로 기입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입니다. 전기, 이전에서 기입한다. 뭐 이런 뜻이죠. 한자는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도움이 되시라고. 분계장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과정을 말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인데 실기를 하시는 여러분들, 실무하시는 여러분들 이게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계 순환 과정을 이론으로 정확하게 익혀두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결산 절차인데요. 수정 분계, 결산 분계라고 해서 12월 말 기준으로 뭔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배워나가겠죠.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는 배워나갑니다. 자, 이 체크할 것들을 분계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분계가 되겠죠. 일반 전표에 넣어질 거예요.
실기에서는. 자, 그러고 나서 붕괴 전의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 붕괴 후의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되면 장부를 마감하고 장부 마감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면 결과물 완성. 오케이. 끝. 엔드.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각각의 과정들. 거래를 식별하고, 분개하고, 전개하고, 시산표 보는 방법, 수정 분개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계 순환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의 기초를 닦으면서 회계 원리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회계 순환 과정이 머릿속에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일반전표 사항을 배우던 나중에 뭐 세법 사항까지 더해지던 튼튼하게 또 흔들림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자, 33페이지 회계의 순환 과정에 별표 하나 그 박스 표시에 별표 쳐놓고 완전히 외울 정도까지 익히십시오. 자,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33페이지 1번 거래의 식별 볼까요?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래의 식별. 회계상의 거래 사건. 회계상의 거래란 회계 처리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회계상 거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거래라는 용어랑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되죠. 팁 보세요. 회계상 거래의 요건에 별표 쳐놨습니다. 별표 1개. 1번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혹은 감소를 가져와야 된다. 금액이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2번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금액으로도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2번 붕괴입니다. 거래가 식별이 됐어요. 거래가 인식이 돼서 아 이건 회계상의 거래다라고 인식이 됐다면 두 번째 붕괴를 합니다. 붕괴는 붕괴 아시죠? 붕괴 이거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계정 과목과 금액 날짜를 기입해라. 일자를 기입해라. 몇 월 며칠인지 기입해라. 뭐 이거죠. 붕괴란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의 내용을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해서 계정에 얼마의 금액을 넣을 것인지, 얼마를 넣을 것인지 결정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자, 34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거래의 8요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거래의 8요소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붕괴에 하는 방법이 있다. 팁이 있다. 우리 이건 배웠죠?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결과물이에요.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인한 결과물들 중에 하나죠.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이 들어가고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해서 이 기록하는 순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 외우셨죠? 손익계산서.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등호. 등호 왜 여기다 적는지 아시죠? 등호 기준으로 T를 그리라고 했어요. T자 계장을. 수익이다. 여기서 이 순이익은 자동 계산되죠? 수익과 비용 금액만 나오면 자동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이미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이게 거래의 8요소예요. 이걸 이용하는 게. 자, 34페이지 거래의 8요소 밑에 팁 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재무상태표 등식과 손익계산서 등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있는 붕괴는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어려운 말로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이게 이론에 나와요. 이론 시험에. 손익계산서에 비용과 수익으로 이루어진 분계가 있어요. 차변 대변이. 그러면 이거는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되냐? 아니에요. 자산과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비용과 부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비용과 자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섞여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이 항목들이 섞입니다. 이거를 이게 섞인다? 그러면 혼합거래예요. 이론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구분까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팁에 보면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옆에다가 교환거래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산부채 자본으로만 자산부채로만 뭐 자본도 마찬가지고 자산부채 자본으로만 분계가 이루어진다. 교환거래고 비용 수익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손익거래다. 손익계산서 등식 비용 플러스 이익은 수익에 손익거래 써놓으시고요. 그 옆에 혼합거래 적어놓으세요. 혼합거래는 이게 다 혼합된 거. 부채와 비용, 자산과 수익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이 혼합이 되면 혼합거래입니다. 이론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사지선다형이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등식만 알면 거래의 판례소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래의 판례소는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회계의 순환 과정 33페이지 회계의 순환 과정을 잘 익혀 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